자, 계속해서 용도 지구, 용도 구역 관련한 주제 보겠습니다. 자, 토지가 있으면 이미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개념이 가장 기본이 됐던 것이고요. 이 용도 지역을 통해서 건폐율과 용적률, 용도 제한, 그 밖에 높이 제한 이런 문제들 규제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용도 지역에 따른 규제 변화를 위해서 용도 지역 자체를 21개 중에 다른 하나로 바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테고, 그 토지 위에 추가적으로 용도 지구라고 하는 것을 지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해석하면 이런 논리 구조예요. 그래서 토지가 있으면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21개 중에 하나에 따라서 건폐율과 용적률과 용도 제한의 규제가 있다. 이 토지 위에다가 추가적으로 용도 지구 종류가 되게 많은데 용도 지구라고 하는 것을 지정을 하게 하면 용도 지구에서도 건폐율과 용적률과 용도 제한의 규제가 나올 테고요. 그래서 용도 지역에 따른 규제와 용도 지구에 따른 규제가 충돌하면 용도 지구에 관한 사항을 우선 적용한다. 이런 논리 구조가 용도 지구라는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용도 지구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용도 지역에 따른 규제, 즉 건폐율, 용적률, 용도 제한에 따른 규제를 변화를 주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지정을 하는 것이 용도 지구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용도 지구라고 하는 거 일단은 반드시 지정을 해야 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었고요. 앞에서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21개 중에 오직 하나 반드시 지정이 돼야 되고요. 이에 비해서 용도 지구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류가 몇 개가 되는데 이 용도 지구 파트를 가실 때는 좀 심플하게 가셔야 돼. 해서 이것도 용도 지구에 따른 항유제한 문제를 따지는 문제는 상당히 까다롭게 구성이 되게 되는데, 일단은 용도 지구 파트에서는 종류, 그 다음에 목적 간단하게 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경관지구, 종류, 자, 시, 특 이렇게 가야 되죠. 그래서 자연 경관지구, 시가지 경관지구, 특화 경관지구에서 키워드는요 경관, 보호라고 하는 것이 경관지구 끝이에요. 그래서 문장 읽을 것도 없고 읽어봤자 여러분들이 외우는 것도 불가능에 가까운 영역이고, 그렇게 외워서 재미를 볼 수도 없어요. 단순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자, 시, 특해서 경관지구라고 할 거, 방제지구 제2예방이고요. 자연 방제지구와 시가지 방제지구에서 자, 시 이런 식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용도지구. 그래서 아마도 이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그럴 거예요. 건폐율이 되거나 용적률이 되거나 용도 제한 이런 규제들을 다루기 위한 것이다. 보호지구 역중생이라고 하는 거, 자, 역사 문화환경 보호지구,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생태계 보호지구에서 항상 키워드 보호라는 말이 들어간다.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해서 경관지구, 자시특, 경관보호, 방제지구, 자시, 재예방, 보호지구, 역중생, 보호 이런 식으로 이게 키워드만 외우셔야 돼요. 이걸 일 없이 문장을 절대 읽으면은 시험 볼 때 전혀 풀어가실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용도지구 중에서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취락지구, 자연 취락지구와 집단 취락지구라고 해서 취락 정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을, 시골 마을 등을 대상으로 약간의 정비가 필요할 때 지정하는 것이 바로 자연 취락지구, 집단 취락지구라는 개념이 될 테고요. 개발진흥지구, 개발이고요. 5개 종류 외울 수 없습니다. 얘는 이름이 길어갖고 내지도 않아요. 그냥 해서 주거개발진흥지구,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복합개발진흥지구, 특정개발진흥지구 등에서 어떤 용도로 개발을 하자라고 하는 것을 개발진흥지구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개발진흥지구는 공통적인 키워드가 개발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5개는요, 세분할 수 있다 해서 다시 경관지구, 자시특, 경관보호, 방제지구, 자시해서 재해예방, 그 다음에 보호지구, 역중생, 보호라고 하는 거, 취락지구, 자연 취락지구와 집단 취락지구에서 나중에 지문 짧은 집단 취락지구는 개발 제한 구역 안에 취락 정비라고 해서 그나마 이슈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개발진흥지구, 나중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라는 것을 따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어찌됐든 얘들은 개발을 하기 위해서 지정을 하게 되는 것이다. 아마도 개발을 한다는 얘기는 각종 규제를 완화시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분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고도지구. 아까 이런 거 있었죠. 건축물의 고도지구에 걸쳤을 때 대지 건축물 전부에 대해서 고도지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요 명제 한번 답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용도와 관련된 게
특정 용도 제한지구, 복합 용도지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를 이제 뉘앙스만 가셔야 돼. 해서 특정 용도 제한지구, 자 용도를 제한을 한다, 규제를 하기 위한 것을 특정 용도 제한지구 이렇게 봐야겠고요. 복합 용도지구라고 하는 것은 규제 완화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 완화. 그러니까 이거 문장을 절대 여러분들은 외우실 수도 없고 외워지지도 않아요. 분수에 맞게 공부를 해야 돼. 용어, 이 단어 하나로 끝장을 보셔야 돼. 복합 용도지구는 규제 완화, 특정 용도에서 제한지구라는 용어를 쓰니까 규제 강화라고 하는 거. 아직 한 번 안 나왔어요. 길어서 4개가 골랐는데 복합 용도지구 한번 쟁점이 됐었고요. 방화지구, 화재 위험 예방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용도지구라고 하는 게 이렇게 경관지구, 차시특, 방제지구, 차시라고 하는 거, 보호지구, 역중생, 취락지구, 자연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5개, 그 외에 고도지구, 높이 최고한도, 특정 용도 제한지구 규제 강화고요. 복합 용도지구는 입지 완화라고 하는 거, 방화지구는 화재 위험 예방.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이제 용도 지역과 다르게 용도 지구의 경우는 정확하게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자세한 사항은 소위 이제 시군 조례를 통해서 구체화되게 되는데 어차피 그런 것들은 시군 조례까지 따져 물을 시력도 없고요. 설령 그런 문제가 나온다든지 짚고 넘어가는 건 별개의 문제로 통계적으로 무의미해요. 그래서 이게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구 10가지 다시 외우셔야 된다고. 경관지구는 자시특, 경관보호. 그 다음에 이제 방제지구는 자시, 재해, 예방. 이걸 혼자서 중얼중얼 할 수 있어야지 문제를 푸는 거지 그냥은 풀 수가 없어요. 역중생, 보호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이슈가 되는 게 취락지구, 자연취락지구와 집단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개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고, 고도지구, 높이 최고한도, 특정 용도 제한지구, 규제 강화, 복합용도지구 규제 완화, 그 다음에 방화지구는 화재 위험 예방 이렇게 되어 있어서 어차피 텍스트를 읽어도 이게 정확한 무슨 말인지 감이 잡히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있는 그대로 키워드만 끊어서 외우는 방법, 이게 유일한 방법이 되겠고요. 자, 그 한편 용도지구라고 하는 거, 이 용도지구의 지정 변경은 조례 도시군 관리계획에 따라서 지정하고 변경한다. 아까 용도 지역도 관리계획의 일종이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에 따라서 지정, 변경 등을 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봐야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특례라고 해서 시도 조례가 정하는 용도지구에서 우리가 지금 이제 경관지구, 방제지구, 그 다음에 보호지구, 개발진흥지구, 취락지구, 외 고도지구, 특정 용도 제한, 복합 용도지구, 방화지구 이런 게 있는데 이 외 용도지구도 조례라는 형식을 통해서 만들어서 좋다 새롭게 지정을 할 수가 있다. 사실은 용도지역도요, 주거지역이 전일준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디테일하게 공부하면 그 외 용도지역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거지역 안에서 세분하고 상업지역 안에서 세분하는 거 이런 것들도 조례를 통해서 만들 수 있는데 그건 시험에 나오지 않았으니까 용도지구, 시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용도지구를 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복합용도지구 1주 10 계획 이거 외우셔야 돼. 그래서 최근 문제에서 복합용도지구 관련한 부분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복합용도지구는 규제 완화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복합용도지구는 규제 완화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디에 대해서 일반 주거지역, 일반 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에 대해서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한다 해서 지금까지 시험에 안 나왔던 것 중에서 개인적으로 추천해 드리는 내용이 이거 1주 10 계획에서 일반 주거, 일반 공업, 계획관리 지역에 대해서 복합용도지구라고 하는 것을 지정할 수 있다 해서 요거 하나 따로 외우셔야 돼. 1주 10 계획에서 일반 주거, 일반 공업, 계획관리 지역. 아마도 이제 틀리게 구성하면 일반 상업지역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아마 구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상업지역은 이미 규제 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더 완화를 하고 자식화 성질의 것이 아니다 해서 1주 10 계획이라고는 아직 안 나온 주제 하나 체크해드렸고요. 한편 용도지구 지정되면 행위제한, 우리가 앞에서 용도지역에 따른 행위제한은 건폐율과 용적률과 용도 제한 이런 식으로 해서 56657, 9887, 777 다 20%의 계획관리죠. 40% 이하, 용적률 100%, 150, 200, 250, 300, 500, 1500, 1300, 1100, 900, 공업지역
300, 350, 400, 녹지는 100, 180, 도시적 위해지역은 다 80%였는데 계획관리죠. 100% 이렇게 이제 용도 지역에서는 구체적인 행위전에 가이드라인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어렵지 해서 고도지구라고 하는 거, 자, 높이 최고 한도를 정하기 위한 지구이고요. 자, 어떤 지역에 고도지구가 지정이 됐을 때 몇 미터까지 규제가 이루어지게 되느냐라고 하는 거, 이걸 이제 도시군 관리계획이라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집단 취락지구는 법 이름 개특법이라고 하는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런 법을 보면 건폐율이 얼마고 용적률이 얼마고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집단 취락지구 개발 제한 구역, 자, 이 개발 제한 구역과 관련된 용도 구역에서 공부할 주제인데, 이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 파트에서 에는 집단 취락지구에 관한 행위 제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예시가 되어 있다. 그래서 뭐 줄여서 집단 취락지구 안에 행위 제한은 개특법에 따르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풀기 어려운데, 자연 취락지구,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호전지역, 시골 마을에 대해서 규제 완화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자연 취락지구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시골에는요, 4층 이하라고 하는 거 상식으로 하나 기억해 두셔야 돼. 이게 나중에 방송통신시설 이런 것들이 특기할 만한 쟁점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연 취락지구 안에서 행위 제한할 때 그 옛날에 이제 농촌 드라마 중에서 대추나무 사랑 걸렸네, 또 이런 것도 있었고, 전원일기 아주 오래전에 그런 것들 있을 때 거의 이제 방송사 세트장이라고 생각하셔야 돼. 그래서 자연 취락지구 안에서도 다 방송통신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이런 게 특기할 만한 것이 이슈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문제를 풀어가실 수는 없는데 나중에 문제 풀어갈 때 쟁점 해서 다시 갑시다. 고도지구는 도시군 관리계, 집단 취락지구 개특법, 그 다음에 자연 취락지구 이 법 시행령에서 행위제한을 다루고 있는데 4층 이하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송통신시설 등 건축할 수 있다. 그 외에도 복합용도지구, 개발진흥지구 있는데 이거 못 외워요. 너무 복잡스러워서 최근에 한번 문제 구성됐는데 찍는 문제 중에 한 유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용도지구 얘기. 다시 가겠습니다. 용도지구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구부터 체크하면 경관지구, 자시특 경관보호, 자 방제지구 자시에서 재해 예방, 보호지구 역중생 보호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취락지구는 자연 취락지구와 집단 취락지구, 취락정비였고요. 개발진흥지구 5개, 개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고도지구, 높이 최고 한도, 특정 용도 제한지구는 규제 강화, 복합 용도지구는 규제 완화. 그래서 아까 묶어서 일주, 일공, 계획 등에 대해서 복합 용도지구라는 것을 지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화재염 예방 관련해서 방화지구 이런 식으로 얘기를 전개를 삼았었죠. 그래서 그리고 행위 제한, 기본적으로 용도 지구에 따른 행위 제한은 시도 조례가 정하는 용도 지구라는 개념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합 용도 지구라고 해서 일주, 일공, 계획 이런 지역에 대해서 복합 용도 지구를 지정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그림을 잡게 됩니다. 이게 기본 구조가 되겠고요. 자, 용도 지구에 따른 행위 제한, 고도 지구는 도시군 관리계, 집단 취락지구, 개특법, 그 다음에 이제 자연 취락지구 4층 이하 방송통신시설 등 설치할 수 있다. 하여튼 요 정도밖에 준비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동안 나왔던 문제를 벗어나는 경우도 있게 되는데 풀 수 없는 것들은 비우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서 보시게 되면, 자, 용도 구역 얘기도 마저 보시고 나서 문제를 가볼까요? 그래서 지금 용도 구역 얘기는요, 용도 지역에서 다시 나와야 돼서, 자, 우리가 토지가 있으면 항상 뭐가 있다?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것, 21개 중에 하나의 용도 지역을 갖게 된다. 자, 근데 아까 용도 지구와는 별개의 문제로 용도 지역 위에 추가적으로 뭘 정할 수 있다? 용도 구역이라고 하는 것을 또 지정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용도 구역도 결국은 관리계획의 일종이니까 건폐율과 용적률과 용도 제한, 높이 제한 등을 다루기 위한 개념이 되게 된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 공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책에 잡아내야 되고요. 용도 구역이 5개, 개, 시, 수, 도, 입 이렇게 5개, 개발 제한 구역, 시가화 조정 구역, 수산 자원 보호 구역, 도시 자연 공원 구역, 입지 규제 최소 구역까지 5개가 있게 되는데 이게 나중에 총론에서 비교를 해보겠고요. 용도 구역 파트는 사실 출제 빈도가 대단히 떨어지는 파트죠.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 지정 목적부터 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이것도 너무 오래전 문제 유형인데 개발 제한 구역이요. 도시 확산 방지 보완상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도시 확산 방지 보완상, 도시 확산 방지하고요. 보완상 목적으로 정하는 게 뭐가 된다? 바로 개발 제한 구역. 그래서 원래 영국의 그린벨트 제도를 도입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도시 외곽 지역이 무질서하게 확산되는 현상, 스프롤 현상을 막기 위해서 그린벨트, 소위 개발 제한 구역 도입했고요. 다만 휴전선, 우리나라 특징 때문에 휴전선 인근 지역의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서 보완 목적으로도 개발 제한 구역 지정할 수 있다. 자, 시가화 조정 구역 보니까요. 키워드 시가화 방지. 사실 도시 확산 방지나 시가화 방지라든가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외우셔야 돼. 그래서 본질적으로는 개발 제한 구역이든 시가화 조정 구역이든 수산자원 보호 구역이든 거의 다 같은 얘기라고요. 그런데 이제 소문 다 나고 지정할 때 소문 나면 사람들이 데모하고 하니까 이제 그린벨트 더 이상 지정할 수 없는 상태가 되니까 시가화 조정 구역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자, 도시 확산 방지는 개발 제한 구역, 시가화 방지는 시가화 조정 구역. 자, 그리고 18대 구성되고 지금 15년째 안 나오고 있나? 14년째 바로 시가화 유보 기간이라는 개념을 간단하게 봅니다. 시가화 유보 기간, 다른 용도 구역 등과 다르게 이 지정할 때 그 끝날 날짜를 미리 예정해 두고 있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시가화 조정 구역. 얼마나 묶어둘 것이냐라고 하는 이게 뭐라고요? 시가화 유보 기간이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가화 유보 기간이라고 하는 개념, 시가화 유보 기간이라고 하는 개념, 자 5년 이상 20년의 범주 내에서 자 관리객으로 정하는 기간. 그래서 이 시가화 조정 구역을 지정하는 사람이 자 5년을 묶을 수도 있고 10년을 묶을 수도 있고 12년을 묶을 수도 있고 20년까지 묶을 수가 있다. 이걸 이름하여 시가화 유보 기간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18회 때니까 아주 오래전에 출제됐어요. 그 다음에 수산자원 보호구역, 강가나 바닷가 쪽으로 도시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수산 자원의 보호 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그 용자 경우에 수산자원 보호 구역이라고 하는 것을 지정을 하게 된다. 그래서 목적 중에서 외울 수 있는 건 이 세 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미리 외우셔야 돼. 세 개밖에 외우지 않았다는 사실을 거의 안 나올 거예요. 지금 이게 너무 오래전에 나왔고 내릴 게 하도 없으니까 우리가 이걸 공부를 하긴 하는데 개, 시, 수까지 보셨고요. 도시, 자연, 공원, 구역이라고 하는 거. 자, 지금 올해인가 내년도에요. 2020년인가 2021년 6월, 7월부터 대폭 지정이 되게 되는 건데 이게 이제 과거에 하여튼 사연 긴데 일단 도시, 자연, 공원구역, 개발 제한구역과 거의 유사한 의미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목적은 외울 수가 없습니다. 그린벨트랑 거의 목적이 비슷해서 따질 수가 없겠고요. 그 다음에 입지 규제 최소구역 29회 때인가 한번 구성이 됐는데 입지 규제 최소구역은 말 그대로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야? 최소시키겠다. 뭐를? 규제를 최소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을 입지 규제 최소구역. 그래서 이 안에 그냥 단어 안에 모든 의미가 다 내포가 돼 있어. 개발을 제한하고자 하는 구역이다. 개발 제한구역. 시가화를 막기 위해서 조정을 임시 머무르게 하는 것을 조정한다. 이런 얘기니까 시가화를 조정하는 구역, 개발 억제라는 의미고요. 수산자원 보호구역, 도시가 확산돼서 물고기도 힘들어지면 안 되니까 이런 식의 논리 구조. 도시 자연 공원구역, 도시 외곽 지역에 공원처럼 조성해서 개발을 억제를 해보자 이런 취지고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규제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토지. 그래서 용도구역이 4개, 5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개발 제한 구역, 시가화 조정 구역, 수산 자원 보호구역, 그 다음에 여기까지 도시자연 공원구역까지는 규제 강화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입지 규제 최소구역은 규제 완화해서 낙후된 구도심 등을 대상으로 개발 등을 하기 위한 것이 입지 규제 최소구역, 곧 폐지될 제도인데 하여튼 문제 내기가 까다롭고 공부하기도 더럽게 힘든 파트가 입지 규제 최소구역 버리시는 겁니다. 왜? 이건 용도구역 다 묶어가지고 10년 동안 두세 문제 구성이 됐나? 전체 그림상 알고는 있어야 되지만 이 자체가 중요한 출제 이슈는 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용도구역의 지정 등 해서 자, 다 도시군 관리객으로 결정을 하는 거죠. 도시군 관리객이라는 게 기초조사, 주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 그 다음에 이제 있었고요.
지방의 의견 청취에서 2반 협의시 및 결정구제 이런 용도 지역을 정하는 과정이나 용도 지구를 정하는 과정이나 용도 구역을 정하는 과정이나 다 똑같다. 이걸 우리가 도시군 관리계획 2반 결정 절차라고 부른다. 이제 결정권자가 그나마 출제 이슈죠. 우리 도시군 관리계획은 기본적으로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이 결정하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개발제한구역은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규제가 세가지고요, 이게 만약 시도지사에게 지정 변경에 관한 권한을 주게 되면 시도지사가 다 풀어버릴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발제한구역 국토부 장관이 결정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시가화 조정구역에서 원칙은 의미 없고요. 시험에 뜨는 건 예외. 누가 결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렇다. 시가화 조정구역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항상 문제가 생길 때는 국가계획과 연계된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시가화 조정구역 예외만 시험에 뜨니까 국가계획과 연계가 됐을 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을 하게 된다라고 할 것이고요. 아까 봤던 개념과 연계되죠. 아까 이제 18회 때 한번 관련한 주제가 나왔다는 게 이 아이. 자, 시가화 조정구역이라고 하는 거 지정되고 나서요, 따로 이 해제를 하지 않더라도 시가화 유보 기간이 끝난 날에 다음 날에 그 효력을 잃게 된다 해서 이 시가화 조정구역 지정에 관한 관리계획 결정 시가화 유보 기간이 끝난 날에 다음 날에 효력을 잃게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두 가지 시가화 조정구역 개발제한구역 국토부 장관이 결정한다. 실효라는 개념 보셨고요.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특이한 거죠. 해수부 장관에서 중앙부처는 맞는데 이 수산자원에 관련한 영역은 업무 분장상 바로 해수부 장관이 담당한다. 그래서 해수부 장관은 수산자원 보호구역 지정 변경을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자, 실수하기 제일 좋은 거 도시 자연 공원구역. 자, 나머지 지금 4개 중에서 뭐야? 다 국토부 장관, 해수부 장관, 중앙부처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도시 자연 공원 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결정을 하게 된다라고 해서 좀 특이할 만한 사안이고요. 요걸 갖고 출제 이슈에서 이게 이제 관리계획 총론할 때도 끊임없이 장난치는 게 도시 자연 공원 구역 누가 결정하느냐, 이게 출제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용도구역은요, 개, 시, 수, 도, 입해서 개발 제한구역, 시가화 조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도시 자연 공원구역, 입지 규제 최소구역이 있는데 입지 규제 최소구역만 규제 완화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자, 입지 규제 최소구역 그다음 기바대만 이제 체크를 해보는데 의미가 없어요.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외울 수가 있을 것이냐, 외울 수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이제 말장난에서 좀 이따 지문 중에 하나 나오게 되는데 이런 거 밑줄도 긋지 마. 그냥 항상 뭘 바라볼 때 내가 저걸 할 수가 있을까 없을까를 분수를 딱 보면 알아요. 아, 해볼만 하겠다는 게 있고 못 외울 게 있다고. 그런 것들은 그리고 이제 통계적으로 10년에 한 번씩 나왔다고 해서 그걸 뭐 읽는다고 해서 그게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비우고 가셔야 돼. 그래서 뉘앙스상 이런 것들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낙후된 구도심 등을 대상으로 개발 등을 좀 원활하게 해보자 라고 해서 지정하는 게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라고 하는 개념. 용어 다시 입지 규제. 규제를 어떻게 하자? 최소화 시키자라는 지역을 뭐라고 한다? 입지 규제. 최소 구역해서 뭐 계획도 있는데 큰 의미는 가질 수는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용도구역. 그래서 용도구역이라는 주제인데 용도구역은 결국은요, 별 내용이 없습니다. 용도구역이라는 것은 지정권자, 지정 목적 정도만 가지고 구성이 되고 있고 지난번 문제에서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가지고 한번 흔들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계속 느끼실 게 지금 우리가 중간중간에 용도 지역도 어렵고 지구도 좀 중간중간에 어려울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문제는 평균 1년에 12문제 중에서 국토계획법에서 거의 한 8문제 가까이 맞출 수 있게 나오니까 중간에 막히고 어려운 것들을 연구하지 마셔도 해봤자 어차피 안 되니까 그래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문제 좀 특이한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기역이란 토지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니은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니은의 기능을 정진시키고 경관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해서
관리적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해서 좀 독특한 문제 형태, 새롭게 30회 때 문제 구성이 됐는데요. 일단은 용도지구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이슈가 되게 될 테고, 용도지구라고 하는 것은 용도 지역에 따른 건폐율, 용적률, 용도 제한, 높이 제한 등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게 뭐가 된다? 용도지구. 그래서 주어 용도지구란, 자, 그 토지 이용 및 건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 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그 용도 지역의 기능 증진, 미건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용도지구다 해서 상당히 까다로웠던 문제 형태입니다. 기본점이 토지가 있으면 뭐가 있었고, 용도 지역이 있었고, 용도 지역에 따른 어떤 규제, 건폐율과 용적률과 용도 제한, 높이 제한 이런 규제가 나올 텐데, 용도 지구를 지정한다는 얘기는 이런 용도 지역에 따른 규제 변화를 위해서 지정하게 되는 게 뭐가 된다? 용도 지구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문제가 나왔으면 같이 응용할 게 뭐냐면 용도 구역이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나오게 되면, 용도 구역은요, 용도 지역 및 용도 지구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 적용하여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게 논리체계상 말이 안 되는데요. 토지가 있으면 아까 항상 뭐가 있다?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게 있었고, 이 용도 지역에 따른 규제 변화를 해서 지구를 정할 수도 있고, 여기다가 구역을 정할 수도 있다. 그래서 사실은 용도 구역하고 용도 지구는 별개의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가 법조문 순서가 용도 지역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에 용도 지구 설명하고 그 다음에 용도 구역 설명하다 보니까 법이 좀 어리버리하게 용도 구역이란, 자, 건물의 토지의 이용, 건물의 용도, 그 다음에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 지역 및 지구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에 적용함으로써 이런 식의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30회 때 좀 특이하게 나왔던 문제, 용도 지구란, 점점점에 대한 용도 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게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은 뭐라고요? 용도 지역 및 지구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 적용하는 것이 용도 구역의 목적이다. 그래서 똑같은 문제 용어로 용도 구역 가지고 장난칠까봐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문제 가서 보겠습니다. 자, 이게 전통적인 문제가 이런 식이죠. 지금 이제 30회 때 이 문제 하나 더 나왔구나. 자, 용도지구의 세분 등이, 자, 바르게 연결된 것은, 아까 외운 거 대입해야 돼. 보호지구는 뭐야? 역중생해서 오른편. 방제지구는 자, 시 끝나야 되죠? 자연방제지구, 시가지, 방제지구. 외워야 된다고. 경관지구가 뭐야? 자, 시, 특 이렇게 갔었죠? 헷갈리니까 이걸 경관지구와 방제지구를 비교해서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경관지구 자, 시, 특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니은 디귿이 자 틀리게 구성이 된 사례고요. 취락지구는 두 가지죠. 자연 취락지구와 집단 취락지구 두 개 있었죠. 두 개밖에 없었다고. 그래서 세 개가 아니라고. 농어촌 취락지구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까다롭다고. 그래서 우리가 용도 지구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인 구조로 접근을 하셔야 돼. 단순하게 해서 다시 경관지구 자시득 경관보호 있었고요. 방제지구 자시라고 해서 재예방, 역중생, 보호 있었고요. 그 다음에 취락지구, 취락정비, 개발진흥지구, 개발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보시다시피 개발진흥지구는 시험을 안 내. 왜? 개수가 5개나 되기 때문에 이걸 다 썼다가는 이것만 2줄 반이 되거든. 그래서 출제 기술상 낼 수가 없습니다. 해서 요렇게 해서 지금 옳은 것을 고르시오 해서 기억하는가요? 해서 답은 1번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전에 나왔던 문제 유형 중에 하나가 용도지구의 정의를 따진 문제. 이것도 디테일하게 가서 푸는 게 아니야. 시험 법령 개정이 되는데 1번 경관지구 나와 있죠? 경관지구 나와 있죠? 어떻게 외웠어? 경관보호라고 돼 있죠? 경관보호 나와 있죠? 경관보호지구는 뭐가 된다? 경관지구. 이렇게 단순하게 낸다고 이걸 읽지 말라고 읽어봐봤자 어차피 그렇게 못 푸니까. 그 다음에 집단 취락지구 뒤에 취락, 정비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개발 제한 구역의 취락, 정비, 그린벨트에 대한 규제 완화 등을 목적으로 지정하는 게 집단 취락지구가 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이런 거 없어. 중간에 보니까 보호 나와 있었죠? 보호 나와 있었죠?
보호 있으면 보호지구는 될지언정 뭐 미관지구니 뭐 이런 건 없다고 외운 대로 대입을 해야 돼. 보호지구라는 것이 있어도 미관지구라는 건 옛날에 다 폐지가 된 조항이에요. 그래서 얘 틀렸고요. 주거 개발재능지구 개발 들어가 있죠. 복합 개발재능지구 개발 들어가 있죠.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푸는 거예요. 해서 이 용도지구의 정의를 지금 이제 10년 동안 한 번 구성해야 되는데 일 없이 읽으면 안 돼. 그래서 굳이 해석하면 역사문화 미관지구가 미관 유지 이런 말이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야. 근데 지금은 다 폐지가 된 조항이고 어찌됐든 간에 그 당시 문제를 풀어갈 때도 단순하게 경관지구 경관보호 집단 취락지구 취락정비 개발지능지구 둘 다 뭐라고요? 개발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답은 3번 이렇게 가게 돼요. 그래서 3번 보호 들어가 있으면 무슨 보호지구 이렇게 가는 건 별개의 문제로 최소한 미관지구니 뭐니 이런 말은 있을 수가 없다. 이런 게 어렵다니까요. 대신 이 파트는 문제가 되는 패턴들이 아주 단순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접근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문장을 절대 외우려고 하시면 안 돼. 제가 이 강의만 한 20년 넘게 한 것 같은데 아직 제가 정의를 다 못 외울 정도예요. 그 얘기는 출제 포인트가 아니기 때문에 또 외운다 한들 길게 가지도 않아요. 의미도 없는 짓거리들이야. 해서 여기는 이렇게 보셨고요. 그래서 25회 때 문제 답은 3번 이렇게 보셨고 그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자, 국토기획법상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등 틀린 것을 고르시오.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용도적 지정할 때 관리격으로 결정한다. 포인트 없습니다. 시, 도지사, 도시자연 공원구역 변경 등을 관리격으로 결정한다. 그래서 아까 용도구역할 때 개, 시, 수, 도, 입 기본적으로 다 도시군 관리격으로 결정한다. 그중에서 개발제한구역, 국가격과 연계된 시가와 조정구역 이것은 국토부 장관이 결정했었고 해수부 장관이 정했던 게 뭐가 된다? 수산자원 보호구역 그리고 중요한 이슈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누가 결정한다? 시, 도지사, 대도시장이 결정한다. 이런 거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답은 5번 됐었나요? 3번 됐었나요? 없다. 틀렸죠? 해서 우리가 처음부터 이제 맨날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자, 없다, 틀렸다! 라고 해서 뒤를 바로, 뒤를. 앞을 보면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용 모르니까 읽다가 완전히 당해버린다고. 그래서 공법 문제는 찍어서 작년에 30회 문제 같은 경우 찍어서 없다, 틀렸다! 포함한다, 오른편, 해당한다, 오른편 이걸 갖고 11개 주제가 나오는데 10문제를 맞출 수가 있었어. 그러면 시킨 대로 잘 찍으면 공법 점수가 안 나올 수가 없어. 아니 11문제 중에 10문제를 맞췄는데 29문제 중에서 나머지 6문제를 못 맞추면 그건 이제 시험이 문제가 아니라 점집을 찾아가야 돼. 그럼 구슬해야 되고. 그러니까 제발 부탁드리는데 시킨 대로 말 좀 들어라. 절대로 공법 내용을 갖고 파악할 수는 없어요. 없다, 틀렸어요. 확률상 95%가 틀렸다고. 원래 법좀 겁나 길어요. 길다 보니까 출제인들이 귀찮은 거야. 그래서 자, 바로 시도 조례로 신설할 수는 없다라고 해서 틀리게 뽑았어. 그러니까 내용도 이것도 볼 것도 그래. 자, 항상 우리 앞으로 이제 지금 앞에서 건별 용적률 때문에 이런 주제를 설명을 많이 못 드렸는데 무조건 뒤를 봐. 뒤를 보고 없다, 틀렸다, 포함한다, 오른편, 해당한다, 오른편, 어설픈 숫자는 답이 안 된다. 숫자를 갖고 답을 뽑을 때는 괄호넣기 형태로 주로 출제를 하게 되더라. 라고 하는 먼저 찍기의 기본이 잡혀 있어야지 이게 문제를 풀어가지. 뭐 알 것 같아요. 방금 설명드렸었는데도 다 그냥 국토부장은 용도적 지정하나. 네, 국토부장은 시도지사 다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경우시를 짝짝짝 뽑아내게 되면 수험생들 말려요. 그래서 이 문제는 대단히 특이했던 문제인데 어찌됐든 없다, 틀렸다, 찍어야 했던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 용도지구 시도 조례라는 형식으로 새롭게 신설을 해서 어떻다 지정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해서 우리가 배웠던 법정 용도지구를 뛰어넘는 용도지구도 가능하다 해서 답은 3번이고요. 집단 취락지구 개발 제한 구역 하나 취락 정비 얘만 정의를 갖고 간간히 구성해야 돼요. 왜? 짧아서 나머지는 용도지구의 정의가 너무 길어서 내기가 곤란한데 집단 취락지구 개발 제한 구역 하나 취락 정비 이렇게 봤었고요. 5번 끄트머리 나와 있잖아. 포함해야 된다라고 돼 있죠. 원래 법에도 포함해야 된다 이런 말 나와 있는데 내용을 봐서 가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포함한다 오른편, 해당한다 오른편, 포함하지 않는다 틀린 편, 해당하지 않는다 틀린 편, 없다 틀린 표현
요렇게 패턴 가지고 가셔야 돼, 이 문제. 절대 지식을 갖고 풀 수가 없어요. 보통 뭐 시중에 공법 기본서가 뭐 800페이지, 900페이지 뭐 이런 책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책을 보는 사람들 자체, 저도 옛날에 그런 책 팔아먹긴 했는데, 다 정신병자들이야. 자기 수준을 몰라. 그 책을 자기가 외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게 정신 상태가 좀 이상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얇은 책도 못 외우는데, 이것도 못 외워서 방금 설명했는데도 깜빡깜빡 하는데, 그래서 공법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점수가 나와야 되고요. 2에서 쇼부를 보는 게 아니라 패턴 특히 공법은 패턴 잡아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내용 몰라도 시킨 대로 가면 오른편 이렇게 가게 될 테고 28회 답 3번 이렇게 뽑았고요. 그 다음 문제 가서 보겠습니다. 자, 국토기획법상 자연취락 주간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해당한다. 이게 이제 개짜증나는 문제지. 찍는 문제예요. 앞에서 용도 지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제한이라는 개념을 설명드렸었죠. 못 푼다고 그랬어요. 이것도 찍어서 맞추는 걸 제외하고는 이걸 외워서 풀 수 있는 영역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보니까 시골 마을입니다. 자연취락지고 일단은 주택이나 뭐 창고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그 당시 답이 정신병원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 정신병원은 어떻다? 입지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거 사실 외워서 풀 수 있는 영역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도 29회 때 겁나 어렵게 나왔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역시 풀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 아까 우리가 이제 고도지구에 있어서, 자, 고도지구, 높이 최고한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한다, 집단 취락지구, 개특법, 자연 취락지구, 4층 이하, 뭐, 요 정도까지만 외워서, 그게 뭐 나온다, 안 나온다가 아니라, 자, 출제하기 편한 부분이니까 설명을 드렸고, 1번 읽지도 마요. 딱 보면 알아야 돼. 내가 모르는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들어가야 돼. 집은 두 줄 넘어서 하면 읽지도 말라고, 어차피 읽어봐봤자 의미 이해 못하니까, 법조는 아무거나 카피를 해버리니까 손을 댈 수가 없어요. 2번 집은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고도지구,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없다인데 문장 자체가 없다 해서 요건 하나 몇 번 설명드렸던 주제. 고도지구 몇 미터까지 높이 건물을 뽑을 수가 있는 거냐? 바로 도시군 관리계획이 정하는 높이까지만 뽑을 수 있고 그것을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이게 없다가 법에 통째로 없다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은 제가 이제 없다는 틀렸다라고 얘기하는데 없다 중에 나중에 겸할 수 없다 이런 식의 없다가 몇 개 나와요. 그것만 외우시면 나머지는 찍어 가시는 방식. 자, 일반 주거지에 지정된 복합용도지구에서 장내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해서 요걸 답을 뽑았는데 다 표시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어. 자, 이 문제가 답이 됐으니까 우리가 이제 복합용도지구 관련해서 기억하실 주제 나와 있죠. 복합용도지구와 관련해서 기억하실 주제 1주 10 계획이라고 해서 일반 주거, 일반 공업 계획 관리자. 이 문제 때문에 다시 제가 하나 살을 붙인 거예요. 1주 10 계획이라고 해서 일반 주거, 일반 공업 계획 관리자에게 뭘 정할 수 있다? 복합 용도 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1주 10 계획이라고 하는 거. 1주 10 계획 외우시라고 아까 봤잖아. 용도 지구 지정할 때 1주 10 계획이라고 하는 거. 이거 아직 안 나온 문제인데 이 29회 때 문제 때문에 혹시 오히려 거꾸로 문제 구성할 수 있거든요. 복합 용도지구 지정할 수 있는 용도 지역끼리 연결된 것은 복합 용도지구 지정할 수 없는 용도 지역끼리 연결된 것. 이런 식의 문제들 1주 10 계획이라고 하는 거. 해서 요렇게 답을 3번인데 의미 없고요. 방제지구 안에서 층수 제한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라는 경우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한한다. 알게 뭐야? 자, 그 다음 5번 질문 요거 하나 알 수 있었죠. 자연 취락지구 4층 이하 그 방송통신시설 등 어떻다 설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외워서 가는 게 아니라 몇 번 보다 보면은 이 문제 같은 경우는 2번 하고요. 그 다음에 5번 지문 정도만 소화할 수 있고 손댈 수가 없었던 문제 되겠습니다. 해서 앞에서 용도 지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제한, 그거 아니면 용도 지구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제한 이런 걸 갖고 흔들어 준다고요. 힘들어요. 근데 신경 쓸 게 없다. 왜? 12문제 중에 8문제 맞추면 되니까. 이게 이런 식의 말도 못하는 문제가 가끔 구성이 된다. 그 정도. 그 다음 문제 가서 살펴드리겠습니다. 자. 30회 때 나왔던 문제. 요거 아까 설명드렸어야 되는데. 자, 지금 자연 취락 주간에서 주민의 생활 편익과 복지 증진을 위해서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사업만을 모두
고른 것은 행함이 있는 믿음. 모두 고른 것. 단 몇 번? 5번. 이렇게 얼마나 설명을 드렸어.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문제를 자 30회 때 출제가 됐죠. 그러면 앞에서 공부했던 주제와 전혀 관련 없는 이상한 문제가 출제가 된 거야. 그래서 공법에서요. 자, 그동안 나왔던 거 말고 새롭게 이상한 문제가 나와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하면 거의 답이 90% 이상이 5번. 왜? 출제위원 입장에서 아닌 것도 있어. 아까 27회 때 가면 건축법에서 삑살이 나는 게 한두 개 있어. 근데 어차피 찍으실 거 아니야. 시험장 가면 이런 말도 안 되는 문제가 나온다고. 그럼 출제위원들은 굳차는 거야. 굳차는 거야. 그래서 지원하거나 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를 법에 쭉 나열한다고. 그러면 출제들 귀찮으니까 전체를 다 박스를 쳐가지고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서 이 문제 답은요, 5번으로 구성을 했던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잘 찍자. 이런 문제들 나오게 되면 거의 무너진다고요. 시험 볼 때. 왜?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는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답 5번. 이걸 가자는 게 아니라 처음 나오는 문제다. 이게 전제가 돼야 돼요. 2번, 3번, 4번 내잖아요. 계속 내는 문제는 이제 함정을 팝니다. 그 안에서 약간씩 토시를 바꿔치기 해서 전부가 아니게 구성을 하고요. 처음 내는 문제가 있다고. 근데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답 몇 번? 5번. 이런 식으로 뽑아낸다고. 이게 출제 테크닉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럼 옳은 걸 모두 고르시오. 모두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처음 나오는 문제인지 아니면 계속 나왔던 문제인지 공부를 해봐야 알잖아요. 그래서 처음 나오는 문제일 때만 옳은 것을 모두 고르셔서 몇 번? 5번.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자, 아니면 어차피 마음대로 찍던가, 4번 안 죽어도 4번 찍어야겠다. 4번 찍으시고 해결 못해요. 지금 공법은 비워내고 덜어내는 게 기술입니다.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 주제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도 구역 지정 등 옳은 것을 고르셨다. 아주 오래전 문제 나왔던 문제입니다. 24회 때. 자, 국토부 장관 개발 제한 구역 지정을 끄트머리 기본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틀렸죠?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건 다 뭐야? 관리 계획이라고 하는 거. 이거 유치해서 이렇게 안 냅니다. 근데 하여튼 옛날에 이런 문제 나왔었다. 일단은 개발 제한 구역은 누가 지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그 다음에 시도지사, 도시자연공원구역까지 맞아. 근데 뒤에 광역도시계획 틀렸죠? 도시군 관리계획. 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게 다 뭐라고요? 용도지역도, 용도지구도, 용도구역도 다 뭐가 된다? 도시군 관리계획이라는 개념이 됩니다. 자, 3번 끄트머리 가야 돼.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다. 나와 있죠? 이건 사실 지구단위계획구역 문제야. 나중에 지구단위계획구역 하면은 자, 지정해야 된다. 지정할 수 있다가 나온다고 그랬어. 지정해야 한다. 앞에는 뭐가 있어야 돼? 정택 10년, 녹지 30만 있으면 다 지정해야 된다. 그 앞에 정택 10년, 녹지 30만 없으면 다 지정할 수 있다. 이걸 앞에서부터 쳐 읽게 되면 진짜 작살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감을 못 잡는다. 문장이 길어서 힘들어. 뒤에 공부할 거 지구 단위 계획구역 포인트 뭐라고요? 지정할 수 있다. 엄청 많아. 그래서 지정해야 한다 뭐 외우는 거야. 지정해야 한다가 뭐가 있다? 정택 10년, 녹지 30만 어떻다? 지정해야 된다. 이게 없으면은 다 뭐라고요?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가게 됩니다. 해서 자, 요렇게 해서 지금 3번을 옳게 뽑았고요. 시도지사 수산전 보호구역 이미 틀렸습니다. 수산전 보호구역은 해수부 장관이 결정을 하게 된다. 뒤에 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5번 국토부 장관의 시가와 조정구역 광역도시계획에서 이건 뭐 문제 구성 자체가 안 돼. 고치지 말고 계속 외워서 가셔야 돼. 이거 같은 경우는 개판인 게 이 국가계획과 연계된 이런 말이 들어가야지 국토부 장관이 되는 거고 없으면 시도지사가 되는 그런 구조고 뒤에 광역도시계획도 틀렸고 해서 한 문장에 두세 개가 막 다 틀렸어. 뭘 하나를 고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제발 고치지. 시험 지문에 고치고 말고 하지 마시라고. 어차피 아무 의미가 없어. 지금 이걸 왜 제가 문제를 풀어드리냐. 안 외우니까 같이 외우는 거야. 개발제한구역 누가 결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시가화조정구역은 누가 결정한다? 시험용으로 국토교통부 장관. 수산전 보호구역 누가? 해수부 장관.
도시, 자연, 공원, 구역 누가?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입지 규제 최소구역 시험이 안 나와 이제. 원칙 전체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서는 뒤에서 논의하게 될 지구단위 계획구역 의무적 지정 대상적과 재량적 지정 대상적을 비교할 때 정택 10년, 시공자, 녹지 30만 들어가면 다 지정해야 된다. 나머지는 뭐야? 다 지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요렇게 논의를 삼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 해서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연계해서 출제했던 이슈. 앞에 문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와 지정해야 한다. 이걸 비교하는 문제 패턴. 그 다음 문제 가서 살펴볼까요? 그래서 국토계획법상 자 입지 규제 최소구역 지정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답 5번인데 아무런 의미 없어요. 이런 것들 풀 수 없습니다. 읽어볼 점도 없어요. 1분 안에 읽는 것도 불가능하고 그냥 이 문제는 그냥 틀리라고 내는 그런 문제예요. 고치지도 말라고요. 이걸 이 문제가 안 나온다니까 해서 이게 아까 지금 용도 제기서는 건축물 용도 제한도 그렇고 이런 문제도 출제연이 출제를 할 때는 그냥 죽으라고 내는 문제야. 무조건 틀리라고 해서 굳이 분석할 필요도 없고 해설도 하지 마. 그 못 외워. 지금 몇 개 외우라고 하는 것도 그것도 양이 많아서 힘들어요. 그래서 답은 5번인데 별 의미가 없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잠시 끊었다가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부터 들어갑니다.